저녁 식사 중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태극기 3개를 단 사령관 차량이었습니다. 대대장 정지숙 중령을 호출하라. 지숙은 기분 좋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화가 민규를 불러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숙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다. 지숙의 얼굴이 흑백 사진처럼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영부인 운운한 그 아이가 내 아들이야? 군인은 책임으로 말한다. 헌병이 들어오자 지숙은 무릎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넌 군복을 벗어라. 과연 대대장 정지숙 중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경기도 연천 새벽 5시 반. 기상나팔 소리가 병영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철책선 너머로 하얗게 쌓인 눈이 바람에 흩날리며 병사들의 얼굴을 때렸죠.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도 군인들의 아침은 어김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원 기상, 5분 안에 집합. 고참의 목소리가 병실 복도를 울렸어요. 이등병 김민규는 이미 일어나 침낭을 단정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1살의 민규는 말이 적고 묵묵히 일하는 스타일이었죠. 동기들이 아직 눈을 비비고 있을 때 민규는 벌써 군복을 입고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면서도 민규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거울 속 민규의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이곳 최전방에서의 생활이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민규는 불평 한마디 없이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죠. 이병 김민규, 오늘 작업 투입 명단에 들어갔다. 준비해. 알겠습니다. 민규는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선임의 지시에 민규는 언제나 즉각 반응했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움직이는 것이 민규가 생각하는 군인의 자세였으니까요. 아침 점호를 마치고 병영식당으로 향하는 길 식당 앞에서는 김 굽는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민규는 식판을 들고 조용히 줄을 섰죠. 앞뒤로 서 있는 동기들이 피곤한 표정으로 하품을 하고 있을 때도 민규는 묵묵히 자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야, 민규야, 너 진짜 로봇 아니냐? 맨날 저렇게 성실하게만 사니? 동기 하나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민규는 잠깐 미소를 지었지만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냥 할 일 하는 거죠. 민규의 대답은 늘 이랬어요. 길게 설명하지 않고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동기들은 민규를 착하지만 좀 답답한 친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민규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규의 가족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김경중은 육군 주임원사였습니다. 부사관 서열 1번, 그러니까 대한민국 육군 전체 부사관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죠. 군 내에서 김경중 주임원사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군에서 복무하며 쌓아온 명망과 실력, 그리고 후배들을 챙기는 마음 때문에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누나 김미나는 의무부사관 하사 출신이었습니다. 군에서 일하다가 전역한 뒤 지금은 민간병원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하고 있었죠. 미나는 똑 부러지는 성격에 일 처리가 빨라서 군 생활 때도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한정화. 민규의 어머니는 현역 별 3개 장군, 그러니까 육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여군으로는 최고 위급 지휘관이었죠. 한정화 사령관은 군 내에서 전설처럼 불리는 인물이었어요. 리더십과 판단력, 그리고 부하들을 아끼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탁월한 결정을 내려 부대를 지켜낸 경험도 여러 번이었죠. 하지만 민규는 그 사실을 절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부대 안 누구도 민규의 집안 배경을 몰랐어요. 민규는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입대할 때부터 민규는 마음먹었죠. 난 그냥 이등병으로 살고 싶다. 부모님 이름 덕에 특별 대우받는 건 절대 싫어. 그게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길이야.
민규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리고 누나처럼 자기 힘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집안 배경이 아니라 민규 자신의 실력과 성실함으로 군 생활을 해내고 싶었던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규는 작업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오늘 임무는 철책선 근처 제설 작업이었어요. 눈이 계속 내려서 철책 주변을 깨끗이 치워야 했죠. 영하의 날씨 속에서 삽질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병들 힘내서 빨리 치워. 오늘 안에 끝내야 한다. 예. 민규는 군화끈을 다시 한번 꽉 조였습니다. 그리고 삽을 들고 묵묵히 눈을 치우기 시작했죠. 손이 시렵고 등에서 땀이 났지만 민규는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옆에서 함께 작업하던 동기가 힘들어하며 투덜댔습니다. 아, 진짜 춥다. 언제 끝나냐, 이거. 민규는 대답 대신 그저 묵묵히 삽질을 이어갔습니다. 민규의 하루는 이렇게 혹독했지만 민규는 군인답게 견디는 것이 자신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불평하지 않고 시키는 일을 성실히 해내고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는 것. 그게 민규가 배운 군인의 자세였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점호 시간이 되었을 때 민규는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는 안도감이 있었죠. 내무반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우면서 민규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자. 그게 우리 가족이 가르쳐준 방식이니까. 민규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부대에 새로운 소식이 퍼졌습니다. 여군 대대장이 새로 부임한다는 얘기였어요. 병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복도를 오갔습니다. 새로운 지휘관이 오면 부대 분위기가 바뀌기 마련이었죠. 오늘 오전 10시에 차김식 한대. 전원 집합이래. 누가 온대? 정지숙 중령이라던데. 여군이래. 민규는 동기들의 대화를 들으며 군복 단추를 점검했습니다. 누가 오든 민규에게는 크게 상관없었어요. 민규는 그저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낼 생각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 병사들이 운동장에 집합했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모두들 꼿꼿이 서 있었죠. 잠시 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부대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지숙 중령이었어요. 42살의 정지숙은 날카로운 인상에 차가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지숙은 병사들을 훑어보듯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왔죠. 차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숙은 단상에 올라 병사들을 내려다봤어요. 나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대대장을 맡게 된 정지숙 중령입니다. 앞으로 내 지휘 아래에서 여러분은 더 강한 군인이 될 겁니다. 규율과 원칙, 이 두 가지를 철저히 지키십시오. 지숙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병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경례를 올렸죠. 민규도 다른 병사들과 함께 부동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차김식이 끝나고 병사들이 해산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지숙이 갑자기 한 병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잠깐 저기 이병, 이름이 뭔가? 지숙이 가리킨 사람은 민규였습니다. 민규는 깜짝 놀라 앞으로 나섰죠. 이등병 김민규입니다. 김민규, 혹시 아버지가 김경중 주임원사 맞나? 순간 민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민규는 부대 안에서 가족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민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민규가 주임원사 아들이라는 사실에 놀란 겁니다. 지숙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임원사라며? 그래서 잘난 척하는 줄 알았네. 민규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지숙의 말투에는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의무부사관 출신이라던데?
맞나? 예, 맞습니다. 하사 출신이지. 지금은 뭐 하나? 민간 병원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합니다. 지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해? 웃기고 있네. 민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지숙이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민규는 아무것도 잘난 척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이병 김민규, 잘 들어. 내 아버지는 주임원사야. 부사관이지. 나는 중령이고 장교란 말이야. 계급으로 따지면 내가 몇 단계 위라는 거 알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군인 집안 흉내는 내지 마라. 내 집안이 뭐 대단한 줄 아나 본데 중령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숙의 말에 민규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민규는 한 번도 집안을 내세운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숨기려고 했죠. 그런데 왜 이런 말을 듣는 걸까요? 앞으로 내가 널 특별히 지켜볼 거야. 주임원사 아들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고.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민규는 큰 소리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차김식이 끝나고 병사들이 흩어졌지만 민규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동기들이 민규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민규야. 너 진짜 주임원사 아들이야? 왜 말 안 했어? 민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규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병사생활관으로 돌아갔죠. 그날 오후 민규는 청소 임무를 받았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휴식 시간인데 민규만 혼자 복도를 닦으라는 지시였어요. 정지숙이 직접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민규는 걸레를 들고 복도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문질러 닦는 동안 민규는 생각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민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지숙은 민규의 가족 때문에 민규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저녁 점호 시간 정지숙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병사들이 도열해 있는 앞을 천천히 걸으며 정지숙은 민규 앞에 멈춰 섰어요. 이병 김민규, 오늘 청소는 잘했나?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 내 가족이 군인이면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지. 특별할 것도 없네. 지숙은 차갑게 말하고는 지나갔습니다. 민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억울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민규는 이등병이었고 지숙은 중령, 대대장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규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숙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가족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어. 민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규가 가족을 숨긴 이유는 특별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가족 때문에 고통받게 된 겁니다. 정지숙은 민규의 집안을 경멸했고 그 감정을 민규에게 쏟아냈어요. 민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민규는 견뎌야 했습니다. 그게 군인의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정지숙이 부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규의 일상은 그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점호 시간이 되면 민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숙이 또 자신을 불러낼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수요일 아침 점호였습니다. 병사들이 운동장에 도열해 있었고 지숙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정지숙의 시선이 민규를 찾았습니다. 이병 김민규, 앞으로. 민규는 재빨리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민규는 표정을 굳게 유지했어요. 예, 이병 김민규. 지숙은 민규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비웃듯 말했죠. 아버지가 주임원사라며 군대에서 왕인 줄 알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맨날 그렇게 거만하게 서 있나?
내 누나도 군대 나왔다고 잘난 척하는 거냐? 민규는 억울했습니다. 민규는 한 번도 잘난 척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고 했죠. 하지만 정지숙 대대장의 눈에는 민규의 모든 행동이 잘난 척으로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대답 안 해? 내 누나 하사 출신이지? 그래서 뭐가 대단한데? 아무것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이등병일 뿐입니다. 지숙은 갑자기 민규의 모자를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주변 병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모자를 벗기는 건 군대에서 심각한 모욕이었거든요. 주워. 민규는 허리를 숙여 모자를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민규는 모자의 먼지를 털고 다시 썼습니다. 지숙은 민규를 눈을 치켜 세우며 바라봤습니다. 내 어머니도 군인이라며. 순간 민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얘기는 처음이었어요. 지숙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뭐 하시는데? 민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사령관이라는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사령관입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병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민규의 어머니가 사령관이라니, 그것도 별 3개 장군이라니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지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령관, 내 어미가 사령관이면 난 영부인이다. 지숙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지숙은 민규를 비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주임원사 아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어머니가 사령관. 웃기고 있네. 민규는 참았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을 꺼내는 것도 민규의 원칙에 어긋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난 척 좀 하지 말라고. 내 집안이 뭐 대단한 줄 아나 본데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지숙은 민규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민규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지숙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목요일 저녁 점호 때도 지숙은 민규를 불러냈어요. 이병 김민규, 오늘 하루 뭐 했나? 청소와 경계 근무를 섰습니다. 청소? 제대로 했어? 다시 해. 예. 민규는 이미 2번이나 청소를 했지만 또다시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지숙은 민규에게만 유독 가혹했어요.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규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복도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정지숙 중령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병 김민규, 내 어머니가 정말 사령관이라고? 민규는 걸레를 쥔 채 일어섰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그 꼴로 바닥 닦는 이등병 아들을 둔 사령관. 말이 돼? 지숙은 비웃었습니다. 민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제 힘으로 군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힘으로? 웃기네. 네 어미가 사령관이면 난 영부인이지. 그런 말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지숙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병사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봤어요. 민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대대장님, 어머니는 정말 사령관 맞습니다. 한정화 중장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숨겼을 뿐입니다. 정지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한정화라는 이름은 군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지숙은 곧 비웃음을 지었어요. 한정화? 그분 아들이 너라고?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뻔히 보여. 민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지숙은 민규의 어깨를 다시 밀쳤습니다. 다시 청소해. 제대로 안 됐어. 예, 알겠습니다. 민규는 다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지숙은 민규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어요. 주임원사 아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앞으로도 똑바로 해. 내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지숙이 가고 나서 민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동기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민규야,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민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병사들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퍼지고 있었어요. 정지숙의 행동이 너무 심하다는 걸 모두가 알았지만 누구도 나설 수 없었습니다. 정지숙은 대대장이었고 병사들은 그저 이등병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규는 침상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난 엄마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말했어야 했나. 민규는 혼란스러웠어요. 가족을 숨긴 게 잘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밝혔어야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민규는 더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이등병으로서 견디는 것이 민규의 역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민규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민규는 견딜 겁니다. 그게 민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씨는 더욱 추워졌어요. 일기예보에서는 한파 경보가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영하 20도까지 떨어진다는 소식이었죠. 민규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세면을 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민규는 이를 악물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민규는 철책선 경계 임무를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경계를 서야 하는 임무였어요. 다른 병사들은 실내 작업을 배정받았는데 민규만 혼자 야외 임무였습니다. 이병 김민규, 오늘 철책선 경계 투입이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민규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철책선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민규는 온몸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후 4시쯤 되었을 때였어요. 민규는 철책선 근처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죠. 지숙이었습니다. 지숙은 민규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병 김민규, 지금 뭐 하나? 경계 근무 중입니다. 제대로 하고 있어? 너 같은 놈은 정신 차리고 해야 돼. 민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지숙은 민규 주변을 천천히 돌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주임원사라고 했지? 그래서 뭐가 대단한데? 여기선 아무 소용없어. 얘만 하면 돼.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아닙니다. 지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규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어요. 내 어머니가 사령관이라며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이등병 주제에 어디서 그런 허풍을 떨어. 민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숙은 민규의 침묵을 비웃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한파가 본격적으로 몰아쳤어요.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었고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민규는 경계 근무를 마치고 병사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민규는 외투를 벗고 난로 앞에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민규는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숙이 민규에게 추가 청소를 시켰거든요. 민규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때 지숙이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지숙의 얼굴에는 화가 가득했어요. 이병 김민규. 민규는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예.
지숙이 빠른 걸음으로 민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민규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밀쳤어요. 군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얘뿐이야. 빽 있는 척 하지 마. 민규는 뒤로 휘청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등이 벽에 세게 부딪히는 바람에 민규는 작은 신음을 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대대장님. 민규는 간신히 말했지만 지숙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놈은 철저하게 깨져야 정신을 차려. 주임원사 아들. 그게 뭐가 대단한데? 여기서는 아무 의미 없어. 지숙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문틈으로 슬쩍 쳐다봤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민규는 벽에 기댄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민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눌렀습니다. 지숙은 민규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 말이야.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지숙은 민규를 한 번 더 쳐다보고는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민규는 그제야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걸레를 주웠어요. 그 순간 복도 저 끝에서 누군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경중 주임원사였어요. 경중은 부대 점검차 이 건물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경중은 멀리서 민규가 벽에 부딪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숙이 민규를 밀치는 장면도 봤어요. 그리고 지숙이 민규에게 고함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경중의 눈빛이 천천히 차가워졌습니다. 경중은 30년 넘게 군에서 복무하며 수많은 지휘관과 병사를 봐왔어요. 엄격한 지도와 폭력은 달랐습니다. 교육과 악의는 분명히 구분되는 거였죠. 경중은 복도 구석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저건 지도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다. 악이다. 경중은 민규가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중은 민규가 스스로 군 생활을 해내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부대 안에서 민규를 특별히 챙기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보이는 건 달랐습니다. 정지숙 중령의 행동은 명백한 괴롭힘이었어요. 경중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경중은 곧바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경중은 민규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민규가 아버지를 보면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경중은 건물 밖으로 나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경중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 중령은 선을 넘었다. 이건 내가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야. 경중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자칫하면 민규가 더 힘들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한편 민규는 복도 청소를 마치고 병사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동기들이 민규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민규야, 너 괜찮아? 아까 소리 들렸는데. 응, 괜찮아. 민규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규의 눈빛은 지쳐 있었어요. 그날 밤 민규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아팠어요. 벽에 부딪혔을 때의 충격이 남아 있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견뎌야 하나. 민규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참으면 된다고 믿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지숙의 폭력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부대 안에는 불편한 분위기가 퍼지고 있었어요. 병사들은 정지숙 중령의 행동이 지나치다는 걸 알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지숙 중령은 대대장이었고 병사들은 힘이 없었으니까요. 민규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민규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화요일 새벽 민규는 악몽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꿈속에서 지숙이 계속 민규를 밀치고 욕하는 장면이 반복됐죠. 민규는 침상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어요. 기상시간까지 아직 1시간이 남았지만 민규는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민규는 조용히 침상에서 내려와 세면장으로 향했어요. 거울 속 민규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민규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이 운동장에 모였고 지숙이 나타났어요. 지숙의 시선이 민규를 찾았습니다. 이병 김민규, 앞으로. 민규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참았어요. 예, 이병 김민규. 지숙은 민규를 빙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 집안이 뭐라고? 아버지가 주임원사면 대단한 줄 알아? 민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숙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네 어미가 사령관이면 난 영부인이야. 그러니까 그따위 기대하지 마. 여기서 내 집안은 아무 의미 없어.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민규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지숙은 민규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민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민규를 바라봤어요. 점호가 끝나고 병사들이 흩어졌습니다. 민규는 혼자 운동장 한쪽에 서 있었어요. 동기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규야, 괜찮아?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규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나 때문에 욕먹는 것 같아. 어머니가, 아버지가, 누나가 모두 내 때문에 조롱당하고 있어. 민규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규는 가족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버지는 30년 넘게 군에서 성실하게 복무하신 분이었고, 어머니는 여군으로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신 분이었죠. 누나도 군에서 훌륭하게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가족이 지숙의 입을 통해 조롱당하고 있었어요. 민규는 그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오전 작업 시간이었습니다. 민규는 병기고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혼자 무거운 물건들을 옮기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때 지숙이 병기고로 들어왔습니다. 민규는 깜짝 놀라 자세를 바로 했어요. 이병 김민규, 청소 제대로 하고 있나?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숙은 병기고를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최선? 내 집안이 군인 집안이라며? 이 정도밖에 못해? 민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숙은 민규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때문에 내 가족도 욕먹는 거 알아? 주임원사 아들이 이 꼴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민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규가 가장 두려워하던 말이었어요. 사령관 아들이 바닥 청소나 하고 있으니 웃기지 않냐? 내 어미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지숙의 말은 칼처럼 민규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민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규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지숙은 비웃으며 병기고를 나갔어요. 민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민규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어. 내가 잘못했어. 민규의 세계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민규를 지탱해주던 믿음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어요. 민규는 더 이상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민규는 식당에 갔지만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민규는 식판을 들고 있다가 그냥 내려놓았어요. 동기들이 걱정스럽게 민규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오후 2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민규는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또다시 지숙이 시킨 추가 청소였습니다. 지숙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민규를 봤습니다. 지숙은 멈춰서서 민규를 내려다봤어요. 이병 김민규, 내 어머니한테 전화해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말해봐. 민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숙은 냉소적으로 웃고 있었어요. 사령관 아들이 바닥 닦고 있다고 말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민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숙은 민규의 반응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못하겠어? 그럼 내가 대신 전화해 줄까? 한정화 중장님께 말이야. 민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농담이야. 내가 왜 그런 수고를 하겠어. 너 같은 놈은 그냥 여기서 썩으면 돼. 지숙은 민규를 한 번 더 쳐다보고는 가버렸습니다. 민규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규는 병사생활관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웠어요. 저녁 식사도 거른 채였습니다. 민규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숙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네 어미가 사령관이면 난 영부인이야. 내 어미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너 같은 놈은 그냥 여기서 썩으면 돼. 민규는 참았습니다. 더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규의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더 참아야겠지? 내가 참으면 가족이 욕먹지 않을까? 민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민규가 참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말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병사들은 민규를 걱정했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지숙 대대장은 너무 강력한 존재였고 병사들은 힘이 없었으니까요. 부대 안에는 숨죽인 표정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민규의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민규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민규는 침상에 누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아빠. 누나. 제가 잘못했어요. 민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규의 세계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불고 있었고, 민규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게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김경중 주임원사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복도에서 목격한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경중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백지였어요. 경중은 펜을 들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돼. 나는 군인이고 군에는 절차가 있어. 경중은 조용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부대 내 부적절한 지휘 행위에 대한 조사 요청이었어요. 경중은 지난 며칠간 목격한 내용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정지숙 중령이 민규를 점호때마다 불러내 모욕한 일, 모자를 벗겨 바닥에 던진 일, 복도에서 민규의 가슴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한 일. 경중은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적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는 2시간이 걸렸어요. 경중은 다 쓴 보고서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민규가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은 어디에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이등병 김민규라고만 적었습니다. 경중은 보고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급부대 감찰실로 보낼 준비를 했어요. 경중의 손이 잠깐 떨렸지만 곧 멈췄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야. 군은 절차대로 움직여야 해. 경중은 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식 문서는 빠르게 처리되었어요. 그날 오전 중으로 상급 부대에 도착했고 감찰실에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오후 2시쯤 한정화 중장의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정화는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빨간 표시가 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긴급 보고서라는 뜻이었죠. 정화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보고서를 읽기 시작한 정화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부대 내 부적절한 지휘 행위에 대한 조사 요청. 정화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지숙 중령의 이름이 나왔고 이등병 김민규라는 이름도 나왔어요. 정화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규. 정화의 아들이었습니다. 정화는 보고서를 끝까지 읽었어요. 모자를 벗겨 던진 일, 가슴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한 일, 반복적인 모욕과 과도한 업무 부과. 정화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정화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책상 모서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규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어.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입대할 때 민규가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엄마, 저 혼자 힘으로 해볼게요. 특별 대우 받고 싶지 않아요. 정화는 민규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부대 안에서 민규를 챙기지 않았어요. 민규가 스스로 성장하기를 바랐죠.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성장의 기회가 아니라 폭력이었어요.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군이 이걸 방치하면 안 된다. 정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화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정화는 부관을 불렀습니다. 부관이 들어오자 정화는 말했어요. 연천 부대로 지휘 차량 편성하십시오. 오늘 오후 4시에 출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문 목적은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부대 실태 점검입니다. 부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정화는 다시 보고서를 펼쳐 읽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김경중 주임원사였어요. 민규의 아버지, 정화의 남편이었습니다. 정화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경중도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군인의 방식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날 오후 4시 지휘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정화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연천까지는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한편 민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부대에서 행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야간 행군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민규는 군장을 꾸리며 동기들과 함께 움직였어요. 민규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어젯밤부터 거의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민규야, 괜찮아? 동기 하나가 물었습니다.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민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민규는 지숙의 괴롭힘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민규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규는 여전히 혼자 견디려 하고 있었어요. 엄마에게 기대고 싶진 않아. 나 혼자 해결해야 해. 민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민규는 어머니가 사령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힘에 기대고 싶지 않았어요. 민규는 스스로 이 상황을 견뎌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규가 모르는 사이 운명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한정화 중장의 지휘 차량이 연천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부대 정문에서 경계 병사가 차량을 확인했어요. 사령관님 차량입니다. 경례. 부대 안이 순식간에 긴장했습니다. 사령관이 예고 없이 방문한 거예요. 이런 일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부대장이 급히 나와 정화를 맞이했어요. 사령관님, 어서 오십시오.
부대 실태 점검차 왔습니다. 특별히 준비하지 마십시오. 평소대로 하십시오. 정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부대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화는 부대 안을 둘러봤습니다. 병사들이 행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정화의 시선이 병사들 사이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민규가 보였어요. 군장을 맨 채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민규의 모습이었습니다. 정화는 민규를 바라봤습니다. 민규는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정화는 차량 안에 있었고 민규는 멀리 있었으니까요. 정화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민규야. 엄마가 해결해 줄게. 군인으로서, 사령관으로서. 정화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정화는 차에서 내려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민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행군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민규는 오늘도 그냥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모든 것이 바뀌는 날이었습니다. 저녁 6시 반, 병사들은 저녁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모였습니다. 민규도 동기들과 함께 식판을 들고 배식줄에 섰어요.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이었습니다. 민규는 여전히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어깨가 아팠습니다. 어제 지숙에게 밀렸을 때 벽에 부딪힌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배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식당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어요. 웅장하고 무거운 엔진 소리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한 부사관이 긴장한 얼굴로 들어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차렷, 경례. 병사들이 일제히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민규도 재빨리 식판을 내려놓고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식당 밖에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태극기 3개를 단 사령관 차량이었어요. 병사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령관이 직접 병사 식당까지 온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한정화 중장이 내렸어요. 정화의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식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부대장이 급히 달려와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령관님, 어서 오십시오.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100여 명의 병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정화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대장 정지숙 중령을 호출하라. 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대장은 재빨리 부관에게 지시했어요. 정지숙 중령님을 모셔와. 잠시 후 지숙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숙은 기분 좋은 표정이었어요. 사령관이 자신을 부르다니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싶었던 겁니다. 사령관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숙은 웃으며 정화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정화는 아무 말 없이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정화의 시선이 민규를 찾았어요. 민규는 다른 병사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멍든 어깨를 살짝 움츠린 채였죠. 이병 김민규, 앞으로 나오십시오. 정화의 목소리가 식당에 울렸습니다. 민규는 깜짝 놀랐어요. 왜 사령관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까요? 민규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정화 앞에 서자 민규는 경례를 올렸어요. 예, 이병 김민규. 정화는 민규를 바라봤습니다. 민규의 어두운 표정, 수척해진 얼굴, 움츠린 어깨. 정화의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화는 민규 옆으로 다가가 섰습니다. 그리고 지숙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내 아들이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병사들의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지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는 차분하게 다시 말했어요. 이병 김민규는 내 아들입니다. 한정화의 아들이죠. 지숙의 얼굴이 흑백 사진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지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정말 사령관님 아드님이? 지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규를 쳐다봤습니다. 민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화가 한 걸음 지숙에게 다가섰습니다. 정화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내가 영부인 운운한 그 아이가 내 아들이다. 권력은 내 입을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지숙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숙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정화는 계속 말했습니다. 넌 대대장으로 부임한 지 겨우 2주밖에 되지 않았지. 그 짧은 시간 동안 한 병사를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폭행했어.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사령관님, 그게 아니라 모자를 벗겨 바닥에 던졌지. 병사의 가슴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했어. 점호 때마다 불러내 모욕했고 이 모든 게 보고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화는 보고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숙은 그 보고서를 보자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식당 문이 열리며 헌병 2명이 들어왔습니다. 헌병들은 지숙 앞에 섰어요. 지숙은 그제야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지숙은 무릎을 꿇었어요. 사령관님 제발 용서하십시오. 지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지만 정화는 냉담하게 돌아섰습니다. 정화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군인은 책임으로 말한다. 넌 군복을 벗어라. 사령관님. 지숙이 울부짖었지만 정화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정화는 헌병에게 말했어요. 정지숙 중령을 연행하십시오. 군 검찰에 즉시 송치합니다. 부적절한 지휘 행위와 병사 폭행 혐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지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요. 하지만 헌병들은 지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숙은 비틀거리며 식당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식당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병사들은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대대장이 부임한 지 불과 2주 만에 강제 전역 조치를 받게 된 겁니다. 정화는 병사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군대는 계급과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는 곳이 아닙니다. 군인은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 일을 잊지 마십시오.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화는 민규를 돌아봤습니다. 민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화는 민규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생했다, 민규야. 민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규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엄마. 민규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화는 민규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가 해결했어. 정화는 민규를 안심시킨 뒤 식당을 나갔습니다. 정화의 뒷모습은 당당했어요. 사령관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정화는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민규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동기들이 민규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민규야, 이제 괜찮아. 정말 고생 많았어.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규의 마음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긴 악몽이 끝난 겁니다. 밖에서는 헌병 차량이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숙을 태운 차량이었어요. 지숙은 대대장 부임 2주 만에 군복을 벗게 되었습니다. 강제 전역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었죠. 민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령관 차량의 테일라이트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민규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식당 안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병사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방금 일어난 일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민규는 식당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밖에는 한정화 중장이 서 있었어요. 정화는 차량 옆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규는 정화에게 다가가 경례를 올렸어요. 사령관님, 이병 김민규입니다. 정화는 민규를 돌아봤습니다. 정화의 표정은 부드러웠어요. 민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에게 기대려 하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민규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규는 스스로 해결하려 했었어요. 어머니의 힘을 빌리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결국 어머니가 나서서 해결해 준 겁니다. 정화는 미소를 지으며 민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군인은 견딜 줄도 알아야 하지만 불의 앞에서는 말할 줄도 알아야 한다. 정화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정화는 민규의 눈을 똑바로 보며 계속 말했어요. 내가 견딘 건 훌륭했어. 하지만 폭력을 참는 건 미덕이 아니야. 옳지 않은 일 앞에서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란다.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의 말이 민규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때 부대 정문 쪽에서 차 한 대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민간 차량이었어요. 차에서 한 여성이 뛰어내렸습니다. 민규야. 김미나였습니다. 민규의 누나였어요. 미나는 응급구조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무 중에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미나는 민규에게 뛰어와 민규를 꽉 안았습니다. 우리 동생, 괜찮아?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나는 민규를 안으며 등을 토닥였어요. 괜히 저녁한 게 미안하네. 우리 동생 고생했네. 민규는 누나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민규는 말없이 울었습니다. 미나는 민규를 안은 채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누나가 왔잖아. 잠시 후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경중 주임원사였어요. 경중은 천천히 민규에게 다가왔습니다. 경중은 민규 앞에 섰어요. 경중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미안함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죠. 경중은 민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 잘 버텼다. 아빠가 내 힘든 거 진작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 경중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경중은 30년 넘게 군에 있었지만 자기 아들이 고통받는 걸 바로 알아채지 못한 게 후회스러웠어요. 민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제가 말을 안 했어요.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아빠가 더 신경 썼어야지. 미안하다, 아들. 경중은 민규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민규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어요. 가족 4명이 부대 한쪽에 모여 섰습니다. 어머니 정화, 아버지 경중, 누나 미나, 그리고 민규. 철책선 근처의 찬 바람 속에서 가족은 서로를 위로했어요. 멀리서 부대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동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게 진짜 군인 가족이구나. 계급도 대단하지만 서로를 지키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맞아. 민규 진짜 대단한 거였어. 저런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 견디려 했잖아. 병사들은 민규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민규가 집안을 숨긴 건 겸손함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민규는 가족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정화와 경중이 답례를 했어요. 미나는 웃으며 민규를 바라봤습니다. 민규야, 앞으로는 힘들 때 말해.
가족은 서로 의지하는 거야. 예, 누나.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규는 깨달았어요. 혼자 견디는 게 강함이 아니라는 걸. 옳지 않은 일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진짜 용기라는 걸. 정화가 민규에게 말했습니다. 민규야, 넌 훌륭한 군인이 될 거야. 오늘 일을 잊지 마. 그리고 앞으로도 내 신념을 지켜나가렴. 예, 엄마. 감사합니다. 경중도 덧붙였습니다. 군인의 품격은 계급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넌 그걸 배웠어. 민규는 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정아와 경중, 그리고 미나는 부대를 떠날 준비를 했어요. 정아는 민규를 한 번 더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복무해. 엄마가 응원할게. 예, 사령관님. 민규는 다시 경례를 올렸습니다. 정아는 차에 올라탔고 차량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나도 민규에게 손을 흔들며 자기 차로 향했습니다. 경중은 민규의 어깨를 마지막으로 한 번 두드린 뒤 자리를 떠났어요. 민규는 그 자리에 서서 가족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차량의 테일라이트가 점점 멀어졌어요. 민규는 천천히 병사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동기들이 민규를 반겼어요. 민규야, 정말 고생했어. 이제 괜찮겠지? 응, 이제 괜찮아. 고마워, 다들. 민규는 동기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규의 표정은 밝아져 있었어요. 그날 밤 민규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지숙의 괴롭힘 견디던 시간들, 그리고 오늘의 해결. 민규는 생각했습니다. 군인의 품격은 계급이 아니라 살아내는 과정이다. 나는 오늘 그것을 배웠다. 민규는 깨달았어요. 진짜 강함은 혼자 모든 걸 견디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거라는 걸. 그리고 가족은 의지해도 되는 존재라는 걸. 밖에서는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철책 너머로 바람이 태극기를 흔들었어요. 깃발이 펄럭이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규의 마음에도 깃발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품격이라는 깃발이었어요. 민규는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길을 걸어갈 거였습니다. 민규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부대 안에는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정지숙 중령의 일은 모든 지휘관에게 교훈이 될 거였죠. 군기는 강압이 아니라 존중으로 세워지는 것. 권력은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라고 있는 것. 그리고 진짜 군인은 계급이 아니라 품격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민규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 소리는 희망의 노래 같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연천의 하늘은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규의 미래도 그렇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